자, 네 번째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죠. 네 번째는요, 인문학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문학 공부의 힘겨움. 왜 인문학 공부가 힘들죠? 저희 부제가 인문학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까인데 왜 인문학 공부가 힘들까요? 저는 인문학이라는 단어에서도 힘겨움이 오고 공부라는 단어에서도 힘겨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이라는 단어는 지금요, 인문학 관점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문학 범주에서부터 지금 너무 헷갈립니다. 뭐가 인문학이냐? 문사철이냐? 아니면 고대 그리스의 고전들이냐? 아니면 인간을 알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교양들을 다 싸잡아 인문학이냐? 이 관점들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주가 불명하니 공부를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공부라는 단어에서 어려움이 오죠. 예,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는 이제 인문학이라는 본 대상이 주는 거고, 공부 방법이나 공부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떤 힘겨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법에 대한. 근데 저희 강연은 공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2시간 내내 인문학에 대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특히 인문학의 정의, 그리고 인문학의 범주, 인문학을 인문학답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하죠. 본질은 그것을 더욱 그것답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죠? 네, 인문학의 본질까지 하고 나면 한 2시간 반이 지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 인문학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인문학 공부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정도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 역사, 철학 등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식은 제가 소개만 해드릴 거고 많이 다루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인물을 굉장히 정성 들여 만들긴 했습니다. 그 유인물 마지막 7페이지까지만 제가 다룰 거고요. 8페이지, 9페이지는 인문학, 문사철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약간의 힌트만 이렇게 좀 흘려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여기 오신 목적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연을 왜 선택하셨는지 아마 제 이름보다는 요즘 유행인 인문학이라는 키워드에 끌려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분과 제가 오늘 2번 정도의 시간을 드릴 거거든요. 굉장히 짧게 서로 인사 잠깐 나누시고, 여기 왜 이 강연에 오셨는지 제가 30초만 시간 드릴 겁니다. 1인당. 그럼 2분이 1분이죠. 나는 어디에서 온 아무개다 정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이 강좌를 왜 신청했다,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주시죠. 자, 인문학을 왜 오셨느냐? 저도 궁금한데요. 일단 저는 인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좀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이 강연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목적도 충분히 달성해 줄 수 있을 만큼 인문학이 크다는 점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설국열차. 이거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 영화였는데, 그 설국열차를 보시면 열차가 주인공입니다. 그렇죠? 열차가 이렇게 거대한 열차가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 열차에는 굉장히 여유롭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앞칸이라고 부르죠. 앞칸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마지막 칸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앞칸에 뭐가 있었던지 기억하십니까? 제일 앞칸에, 이 열차에서 제일 중요한 제일 앞칸에는 이 열차를 이끌어가는 것은 인간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기계였어요. 그죠? 기계에 뭔가 인류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컨셉으로 우리가 인문열차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문열차. 자, 설국열차는 공간을 이동합니다. 그렇죠? 근데 인문열차는 시간을 이동해서 왔습니다. 약 2500년 전 즈음에 인문열차가 탄생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걸 소크라테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로마의 지성인이었던 키케로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장이 인문열차를 끌고 왔습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차장의 그 대략적인 이렇게 그 목록을 보면 소크라테스, 키케로, 좀 건너뛰어서 페트라르카, 그다음에 몽테뉴, 에라스무스 등등이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문주의자들의 목록대로 차장이 이렇게 이어져 온 겁니다. 근데 이 차량이 너무나 길어서 사실은 인문주의를 만나기 위해서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타면 먹을 것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서 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호기심을 통해서 이 열차를 타셨던 아니면 요즘에 인문학이 뭐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지금 부처가 하나 생겨나지 않습니까? 인문정신문화부입니까? 이렇게 문화부도 생겨나고 기업체에서도 온갖 이렇게 강연을 진행하기 때문에 타셨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탔다가 여러분이 목적지까지 가시면 내리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맨날 인문학 공부할 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이 열차에 제일 앞칸에 누가 있을까? 그 인문학의 정수를 공부했다라는 분들의 생각은 뭘까? 인문학을 인문학답게 만드는 것은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차에 머무르면서 앞칸으로 가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설국 열차에서는요, 앞칸으로 가려면 목숨 걸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목숨까지 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약간의 시간과 약간의 인문학에 대한 관심 정도면 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즘 나오는 책들 중에요, 이렇게 접근하는 책 많거든요. CEO들의 인기 학문이 바로 인문학 강좌다.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실용 정신을 많이 강조해서 인문학을 많이 초대하시는 강사나 책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인문 정신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 이 뭐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여러분 호기심 있으시죠? 인문학 공부하러 오십시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인문학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타면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죠? 발전하고 책도 팔리는 거니까. 그런데 호기심이 과연 인문학 공부의 정수인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한 강연입니다. 그럼 저는 인문학을 무엇이라 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과연 인문학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인문학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풀릴 것 같습니다.